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주식 투자는 부자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진보 성향인데 주식하면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데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떠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선택이 오히려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요? 더 충격적인 건 진보를 지지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건 마치 투표는 하지 않으면서 정치를 비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2025년 3분기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3,600선을 돌파했습니다. 대박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주가가 오르는데 국민 투자자들이 오히려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한 겁니다. 지수가 오르는데 사람들이 떠나는 시장.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민낯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이광수 저자의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는 바로 이 역설에서 시작합니다. 뉴스공장 주식아 가방으로 여러분께 익숙한 이광수 저자가 드디어 자신의 투자 철학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범한 주식 투자서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이 책이 왜 혁명적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저자는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왜 아직 주주가 아닙니까? 이 질문 뒤에 숨겨진 의미가 뭘까요? 대한민국은 공평한 주식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주식을 살 수 있죠. 그런데 출발선은 완전히 불공평합니다. 누군가는 이미 엄청난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누군가는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자산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겁니다. 저자는 철학자 존 듀이의 말을 인용합니다. 진보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더 나은 상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경제 영역에서 진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뭘까요? 단순히 분배를 늘리고 복지를 확충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저자는 지속 가능한 진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부의 창출, 경제적 기반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바로 주식 투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주식 투자는 포지티브 섬 게임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이 성장하면 주주도 함께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발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인데요. 한국 주식시장은 구조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자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 대주주들이 회사를 마치 개인 회사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주주 환원 정책의 부재. 배당도 적고 자사주 매입도 소극적이죠. 셋째, 시장에 대한 깊은 불신. 그동안의 경험이 쌓여서 사람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믿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정부의 전면적인 증시 정상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 민주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기업은 프리미엄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저자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바로 연애 얘기인데요. 연애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성과의 만남부터 이별의 위기까지 모든 걸 공식처럼 정리한 책이죠.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연애를 잘하게 될까요? 아니죠. 연애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책 한 권 읽었다고 투자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원칙과 방법을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천지차이죠. 저자가 제시하는 투자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식을 찾아라. 둘째, 주가가 상승하는 회사를 찾아라. 셋째, 변화에 맞는 주식을 찾아라. 넷째,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라. 다섯째, 가격이 가치보다 싼 주식을 찾아라. 여섯째, 배당이 증가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라.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기대값이라는 개념인데요. 저자는 손자병법을 인용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라는 뜻입니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손실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익은 최대한 늘려라.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왜 어려울까요? 바로 감정 때문입니다.
저자는 감정이 만든 투자가 원칙을 무너뜨린다고 경고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욕심을 부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무서워서 손절을 못하죠. 그래서 저자는 체크리스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나의 질문과 원칙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원점으로 돌려놓는 나침반입니다. 투자의 힘은 지식이 아니라 절차라는 거예요. 그럼 이 책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는 뭘까요? 주식을 사려고 할 때와 팔려고 할 때 각각 점검해야 할 항목들은 무엇일까요? 일별, 주별, 월별로 실천해야 할 투자 루틴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이 모든 내용이 3장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진짜 백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4장 미래를 향해 행동하라 부분인데요. 여기서 저자는 투자의 의미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당신이 움직일 때 시장이 움직이고 시장이 바뀔 때 세상이 바뀝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의 주인이 되는 행위, 시장의 참여자가 되는 행위, 더 나은 경제 구조를 요구하는 시민적 실천이라는 거예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가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루에 노동이 버겁고 통장이 비어 있어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통해서 미래를 꿈꾸길 바랍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단순히 주식으로 돈을 벌라는 걸까요? 아니면 진보 진영 사람들도 투자 좀 하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투자는 세상을 바꾸는 행동입니다. 진보 정권을 지지한다면 그 성과를 시장에서 함께 누려야 합니다. 좋은 정책이 나오면 그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지켜봐야 하고 그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기업이 잘못하면 주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하고 기업이 바른 방향으로 가면 그 성과를 함께 나눠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보적 투자의 의미입니다. 저자는 마지막 맺은 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자 여러분, 당신은 이미 영웅입니다. 당신의 투자가 곧 당신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는 2025년 12월 17일 21세기 북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260페이지 분량으로 경제 경영, 재테크, 주식 투자 분야의 책입니다. 이 책은 이런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첫째, 진보 성향이지만 주식 투자를 망설이던 분들. 둘째,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 셋째, 단기 수익이 아닌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분들. 넷째, 경제 민주화에 관심 있는 시민. 다섯째, 자녀에게 올바른 경제 교육을 하고 싶은 부모님들. 이 책은 단순한 투자 지침서가 아닙니다. 투자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담은 진보적 투자의 첫 안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투자 철학이나 이 책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댓글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의 투자가 곧 여러분의 미래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